반갑습니다.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라시대의 황룡사 9층 탑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황룡사 9층 탑은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몽골에 침입돼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그와 관련한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글자 중에서 장문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장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을 문자인데 이렇게 문장 구조를 놓고 보면은 뭔가 묻긴 물었는데, 그죠? 이 장자가 감출 장자예요. 그래서 뭐 몰래 물었다, 뭐 이런 의역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몰래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황룡사 구층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죠. 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장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차장이라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자는 감출 장자이지만 실제로 이제 감춘다 하는 것으로도 쓰이겠지만요. 오늘은 자장의 이름을 여기에다 썼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자장이 물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묻는 게 어떤 건가요? 뒤에 한자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귀향인데요. 그렇죠. 귀향은 오늘날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돌아갈 귀자에 그 다음에 고향향, 마을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수나 장군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래, 미래에 다가올 사실, 그래서 장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해석을 뒤에 거 한번 살짝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자고 어찌 하자죠. 이렇게 어찌 하자 이런 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의문문이나 감탄문, 네,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찌 하오리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약간 다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익이라는 한자죠. 그리고 끝에 호자는 어조사니까 떼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해석이 자장이 묻는 형태죠. 그죠? 자장이 물었다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어찌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뭔가 의문을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장이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제가 귀향을 해서 즉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장차 어찌 이익이 되오리까 라고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합니다. 왈 하고 대답을 하죠. 자, 이제 한자가 수월할 겁니다. 황룡사이고요. 지킬 호자에 법룡이 되겠죠. 그래서 호법룡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조사 시자이고 오자는 나오자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자, 기나들 이랬다간 웃기죠? 큰아들, 장자 그대로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해석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장문이라고 하는 첫 글자 정도만 구조를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 일을 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형광펜을 지우면서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이 물었습니다. 장차 제가 귀향을 하면 이익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익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신이 왈 대답하기를 황룡사 호범룡의 호범룡은 나의 큰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자장이 뭔가 물었는데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 호범룡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이어서 계속 본다면 문장이 받을 숫자, 받을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명령, 목숨인데요. 보통은 이제 명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범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범왕이라고 하는 것도요. 보통 이제 범자가 불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굳이 해석을 잘 하지 않죠. 뭐 불교에서 이제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33천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불교의 호법신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이제 범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역시 범왕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범왕의 명령을 받았다. 문장 구조상 누가 네, 그렇죠. 누가 받은 것 같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호법용이 있었는데요. 거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호법용이 범왕의 명을 받았다라고 문장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시면 왔네요. 어디로 왔습니까? 호, 시, 사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끊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럴 때 들어가는 시자는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계속 앞의 사실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뒤에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본국. 한자 어려운 건 없죠. 아까 귀자도 앞에서 한번 봤었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번 끊어보시고요. 이룰 성자에 여기도 9층 탑이네요. 그죠? 9층 탑. 네, 이것도 한자상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조사이고요. 절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왕의 명을 받아서 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9층 탑을 완성하면 그런 말을 이렇게 조금 매끄럽게 하는 게 좋겠네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9층 탑을 절 안에 세우시오. 이렇게 일단 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을 보면 말이 조금 더 매끄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이웃 린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웃 린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죠.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외 정책을 보통 얘기할 때 4대 교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교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도 이 린자입니다. 자, 린자는 이웃 린자다라고 봐두시고요. 그래서 린국 또는 뭐 인국 발음은 그 정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릴 강자 또는 항복할 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복 조금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항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항복으로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9개의 한이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왕조, 이것도 이제 조자가 보통은 복조자인데요. 굳이 또 왕의 복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조,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복조자도 눈에 익혀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자는 어려운 게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이것도 치우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려운 글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차장과 어떤 신하고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호범용이 황룡사의 호범용이 있는데 큰아들이다 라고 신이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자또 붙였습니까? 자, 그 아들이 범왕의 명령을 받았다. 네,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왔고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9층 탑 사중 절 안의 9층 탑을 완성하면 인국 주변국이요 항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한 9개의 한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9개의 나라가요.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그리고 왕조도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장이 뭔가 어떤 신령스러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자장이 결국은 그렇죠. 신라로 돌아와서 9층 탑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절 안에 9층 탑을 세우라고 했으니 그 절 자체는 황룡사임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거는 황룡사 내에
구층탑을 세우는 설화와 관련됨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울 근자가 보이고요. 이 정도 근자는 역시 가볍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탑이라는 글자를 보았고, 지자는 어조사로 봐야 될 거고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탑을 세운 이후라고 아주 가볍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설자는 설치할 설자인데, 보통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꼭 뭐 설치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차라리 영어로 do 뭐뭐 하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해석이 훨씬 더 매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팔관해라는 명칭이 나오죠. 이 팔관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고려시대에서 제법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불교 행사이면서 도교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시 8팔자에 관계할 관자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고, 팔관해라고 하는 그렇죠. 행사를 알고 있다면 역시 해석은 매끄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탑을 세운 후에 팔관해를 설치하시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렇죠. 탑을 세운 후에 팔관해를 시행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팔관해를 열거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글자는 한번 잘 봐둘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죠. 사면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사자를 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용서할 사자입니다. 저 뒤에는 죄인이 될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그냥 사면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약간 이제 매끄럽게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탑을 세운 후에 팔관해를 열고 그리고 죄인을 사면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연결될 때는 법칙자로 도금을 하기보다는 곧 그런 의미에서 즉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죠. 즉자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곧 외적이 이렇게 되겠네요. 바깥 외자의 적적자이고 불능 못할 것이다. 뭘 못합니까? 해를 끼치는 거 위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위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은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세우십시오. 탑을 아니네요. 그죠? 탑을 세운 이후에 팔관해를 하거나 팔관해를 열고 죄인을 사면하면 곧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죠? 전체적으로 지금 자장이 신령스러운 어떤 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범용이 자기 아들인데 범왕의 명을 받아서 저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청탑을 세우고 나면요. 이웃이 항복할 것이고 9개의 한이 조공을 바칠 것이며 왕조는 영원히 평안하고 그리고 탑을 세운 후에 팔관해를 열고 죄인을 사면을 한다면 곧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한자입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실까요? 지금 이제 조금 전까지 요 세 줄을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제 외적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한번 봤고요. 요거는 이제 도금이 경 아니면 갱 그래서 둘 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도금 자체는 경으로 읽든 그 다음에 갱으로 읽든 상관없습니다. 경이든 갱이든 다시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위자가 있고 아가 있고요. 어가 있고 요거는 서울 경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기 남쪽 안 이거는 이제 언덕 안자죠. 우리가 보통 해안할 때도 이 안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남쪽의 언덕에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갑니다. 경기 남쪽의 언덕에다가 뒤에 요 앞에 요 부분은 해석을 조금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어떤 의미가 되는지 뒤에가 조금 연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나를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어떤 신령스러운 신하고 자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위에서 첫 번째 보면 네, 저 노란 줄 긋고 있습니다. 귀향하면은 그것이 장차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경기 남쪽 언덕에다가 자 이렇게 됩니다. 설치를 해 주세요. 무엇을? 한 개의 정성스러운 력 오두막집인데요. 이것을 뭐 오두막집으로 또 역시 하기에는 뭔가 조금 네 그러니까 보통 해석편에 보면 이것도 오두막집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정려다라고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대로 가두면 됩니다. 대신에 한자는 네, 정밀할 정자이기도 하겠지만 이럴 때는 뭐 정밀한 오두막집 네, 그것보다는 뭔가 정성스러운 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거를 굳이 그렇게 뜯어서 하나하나 네, 정성스러운 집 할 필요 없이 정려라고 네,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요. 그리고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떤 자원할 때 자자죠. 그래서 이 자자가 자원이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 여자입니다. 한 번씩 나타나는 한자죠. 그리고 이제 복인데요. 자, 함께 나의 복을 자원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자가 실제로 이제 사전을 보면은 재물의 의미도 있고요. 의뢰하다 이런 뜻도 있고 돕다 그리고 주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앞에 하고 문장을 어우러지게 한번 본다면은요. 나를 위해서 정렬을 지어 주시오. 그리고 네,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나를 위해서 정렬, 집을 하나 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자 여자입니다. 나의 나의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을 빌어준다면 자 뒤에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나 여자라고 그랬죠. 역시 역자입니다. 그러면 나 역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갚겠습니다. 네, 뭐로서? 덕으로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자를 실어 봤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황룡사 구층탑이 세워졌다는 건데, 요 끝에 두 개 문장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깔끔하게 지워버리고요. 이제 여기 다시, 네, 나를 위해서 어디에, 경기에, 남부 언덕에. 자, 경기 남부 언덕에다가 나를 위해서 설치를 한번 해주세요. 뭐를요? 정열을, 한 개의 정열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뭘 해달라? 네, 함께. 이것도 뭐 함께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굳이 해석을 네,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복, 나를 위해서 정려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신다면, 자, 여자, 나 역시 또한 보답하겠습니다. 무엇으로서? 덕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자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자 자체는 그닥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황룡사 구청탑이 세워지는 과정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장은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선덕여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황룡사 9층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소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황룡사가 실제로 신라에 세워졌다는 것과 그곳에 9층 탑이 세워지는 과정을 어떤 신인과 그 다음에 그 신인의 아들인 호범용하고 차장하고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이런 관계들이 서로 간에요. 뭐라고 할까요?
인연, 연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관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황룡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진흥왕 때 세워진 건데요. 이 진흥왕 때 세워진 황룡사라고 하는 것도 인도의 아소카 왕, 적어도 네,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소카 왕이 어떤 불상을 만들다가 실제로 못 만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연이 있는 곳에 가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배에다가 황금하고 이런 걸 쭉 띄워 보냈는데 진흥왕이 실제로 그걸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룡사를 세우게 되고 그 황룡사에다가 장육존상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 즉 인연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룡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기설, 인연설을 알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탑까지 역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신라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설하고도 관련이 되느냐 하면 신라는 불국의 나라다 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룡사 9층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신라 불국토설이라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황룡사 9층 탑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설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신라 불국토설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한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월했었던 한자로 보이는데요. 계속적으로 한자를 하다 보면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한자에 워낙에 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자 사료를 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다시 한자를 보다 보니까 다시 저도 네, 기억이 묘하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한 20여 편 이렇게 쭉 보아오신 분들은요, 충분히 한자 실력이 조금씩은 네, 늘어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안정되고 있음을 느낄 텐데요. 꾸준히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